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휴일에 앞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월요일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살펴보고요.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도 꼼꼼하게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와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근 1년 만에 2,600선 돌파에 이어서 오늘은 2,600선에 안착했던 하루였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 경기 지표,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오늘 우리 시장 건설 기계주, 조선주, 경기 민감주 강한 추세를 보였는데요. 하루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난 거래 미증시 훈풍과 함께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였는데요. 2,617선으로 출발한 지수였습니다. 다만 오전 10시 30분경 외국인의 매도 이탈로 지수 잠시 눌리기도 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이를 메꿔주면서 전거래 대비 0.54% 상승한 2,615.41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에서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홀로 4,500억 원 넘게 담았고요. 다만 오늘 외국인 5월 한 달 들어 연이어 담았지만 8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됐고 삼성전자 비중 크게 출회했습니다. 반면에 운수 기계 업종에서는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빨간불 켜며 출발했습니다. 다만 초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로 하락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개인과 기관 매수세 들어오면서 지난 거래일 대비 0.26% 오른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개인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개인이 5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전환됐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200억 원가량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초반 1,000억 원대 물량에 비해서는 축소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상승 전환됐습니다. 사실상 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고 또 여기에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달러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 2원 40전 상승한 1,308원 1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장 휴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양시장 상승세를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많은 악재들이 네. 돌아가면서 계속 왔던 것 같아요. 네. 그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악재였었는데 사실 뭐 금리보다도 물가보다도 이 부채 한도 협상이 가장 큰 악재가 됐었던 게 아마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항상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잘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조용히 끝난다고 이렇게 너무 쉽게 해결되는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도 같이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익숙한 악재는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투자자들만이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무력 도발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놀랐죠. 북한이 막 핵실험한다. 뭐 미사일을 우리 영토에 막 발사하고 그랬을 때는 진짜 전쟁 나는구나 그랬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점점 이거는 네. 오히려 나중에 보면 기회구나라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방산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남북경협주가 올라가는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한 악재,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거는 더 좋았던 적이 많다 하는 악재들은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기 전에 그 어떤 바닥 구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런 익숙한 악재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올 상반기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들, 물가도 아니고요, 금리도 아니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도 아닌 어떠한 다른 것들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미 연준도 대비를 하고 있고 한국 정부 대비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위험은 닥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는 익숙한 악재는 오히려 기회로 삼는 분위기다라는 것들. 그리고 네. 시장이 굉장히 그에 이제 화답을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돼서 이런 기회들 한번 같이 잘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5월 시장을 억눌렀던 요인이었던 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시장의 큰 걱정을 덜어냈습니다. 익숙한 악재는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경제 위기가 온다면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올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남겨드렸습니다. 네, 본격적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조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자동차를 좀 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실적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불경기 속에서 유일하게 수출이 늘어나는 업종이 자동차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밀었는데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날아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눈이 이제 들어오는 게 보니까 네. 조선 업종 이쪽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좋아지고는 있었는데 네. 주가 자체가 너무 반영이 안 됐다. 그쵸, 너무 네. 이게 무겁게 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 가려나 싶었는데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업종이 바로 이 조선 업종입니다. 네. 그 중에 한 종목인 삼성중공업을 가져왔는데요. 네. 사실 삼성중공업을 가져온 거는 다른 조선 업종에 비해서 이 종목이 특별히 좋아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짚어가는 측면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대우조선해양을 가져와서 조만간이 대우조선해양이 사명이 하나오션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 이 우리나라 어찌 보면 이제 원탑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선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최근에 실적을 좀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화조라고 이게 참 우리 주식시장에 이 어떤 언론사 계시는 분들은 이 유행어 만드는데 되게 고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정화조도 있었고 네. 태조 이방원도 있었고 그쵸. 많이 익숙하시죠? 네. 이번에는 반화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는 내용입니다. 네. 반은 반도체고요. 그렇죠. 화는 화학이고 조는 조선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화학이랑 조선은 항상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라서 항상 이렇게 어떤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그런 테마예요. 그래서 조선은 사실 작년부터 좀 흐름들이 좋았었는데 그 주가 반응은 이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사들에 비해서 조금은 늦었지만 주가 흐름들은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첫 번째고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내려가던 추세가 한 2년간 이었었는데 지난달부터 해서 정확하게는 이제 5월 한 마지막 주부터 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지금은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대형주 쪽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됐습니다.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 재료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카타르 쪽에서 지금 이 100억 불 규모의 2차 수주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LNG선 2척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척당 금액이 어마어마해가지고 2척밖에 안 되는데도 벌써 100억 불 정도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단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조선사들끼리도 서로 막 저가 경쟁을 하고 막 거기다 중국까지 끼어들고 이러면서 사실 이 업종이 서로 제살 깎아먹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한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좀 브랜드도 다시 또 재구축을 하게 되고 이제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싸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주가 상승을 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물량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삼성중공업 자체적인 재료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그런 추진선에 대해서 지금 상용화를 좀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LNG를 이용하는 그런 배는 우리가 많이 이제 봤지만은 이 암모니아라는 어떤 새로운 친환경 연료예요. 요즘에 안 그래도 뭐 바이오 연료, 바이오 디젤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결국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암모니아 추진선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와서 이 업종에서는 삼성중공업이 1등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선두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가 자체는 지금 바닥이 올 저점이 5,000원인데 6,400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바닥 대비해서 한 20% 좀 넘게 올라온 상황이고 다른 조선주들에 비하면은 이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좀 싼 종목이라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난번에 조선주를 추천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 삼성중공업도 좀 올 하반기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 이렇게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선주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5월에 이미 조선주 흐름 좋게 봐주시면서 추천 종목도 조선주 주신 바 있습니다. 뒤에 AS 할 텐데요. 이런 조선업과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관련주 오늘 강세를 보였고 추가 재료로 카타르 100억 달러 규모 2차 수주 기대감과 함께 이 삼성중공업 자체 재료로 친환경 연료 추진 부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네. 좀 작년 뉴스로 나오긴 하는데 이런 갑질 부분, 하도급 갑질 부분 이런 악재가 아닐까요? 그건 이제 저는 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아, 이미 반영이 됐죠? 네, 그게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을 거의 뭐 계속 짓눌렀던 내용들이었었는데 사실 이런 사회적인 악재가 있으면은 네. 투자자들이 손이 잘 안 가죠. 아, 이런 기업에 난 투자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또 냉정한 부분이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절대적으로 싸진 가격이 되면은 언젠가는 해결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바닥에 돈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많이 좀 해결됐다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 좀 예제를 들고 싶은 게 네. 예전에 애경산업이라고 네. 이 회사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회사였었어요. 뭐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도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10,000원 저점을 찍었던 종목이 올해 2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한 랠리를 보였던 바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악재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 역시도 그런 악재들은 상당히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뭐 더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주가에는 더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보다 더 좋은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중공업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는 반영되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네. 봤었던 특징들을 가졌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이었었다가 이수화학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이름을 이렇게 길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깔끔하게 좀 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5월 31일 날 분할 상장을 했는데 그날도 상한가, 다음 날도 상한가, 그리고 6월 2일까지 아침에 갭 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3일 동안에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간 거의 유일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오후에도 다시 좀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 때문인지 시장에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참 재밌는 부분이 네. 예전에는 이수화학이 이런 전고체 사업이랑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수화학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제 고점에 와가지고 좋은 내용,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스페셜티 케미컬로 넘어가고 구사업, 예전에 하고 있던 화학산업, 정유사업에 대해서는 이수학이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전통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뭐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 보니 이수학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스페셜티 케미컬은 오늘 같은 장에도 굉장히 강한 돈이 들어와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이더라고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꼭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가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VTGMP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오히려 신사업을 남기고 구사업을 떼어내는 전략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잘 갔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그 회사가 분할을 할 때는 핵심 사업을 어디로 가져가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볼만한 내용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좀 수급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굉장히 잘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좀 수급이 별로였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오늘 이제 수급 상황입니다. 보면은 3일 연속 개인들만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연기금도 팔고요. 투신도 팔고 금융투자도 팔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주가는 올라갔지만 이미 외국인 기관들은 며칠 전부터 차익 실현, 익절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오늘은 좋았고 오늘 시간의 거래까지도 좋았지만 내일은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투자 들어가신, 제가 방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라라는 부분이고 이런 좋은 내용 있을 때는 무조건 첫날에 사셔야 됩니다. 이미 3일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관망, 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인적 분할 이후 재상장한 회사입니다. 이수화학과 다르게 3거래일째 강한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인적 분할 후에는 전고체 배터리 등 화학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죠. 투자 부분은 보수적 전망해 드렸고 흐름 부분만 알아보자 개념으로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세 번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오늘 시장을 뒤집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네. 대신 이번 달 들어서 계속 시장에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화장품주 중에 가장 상승을 많이 보이고 있는 네.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작년이었죠. 그때 작년이었나 올 초였나 여러분께 한번 소개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이 회사가 이제 화장품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리오프닝이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이 개방이 됐죠. 그리고 그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사업이 거의 죽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니까 누가 화장을 하겠어요. 하더라도 눈만 하고 다녔죠. 물론 저는 안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업종이 다 이제 힘들었었는데 작년에 화장품 업종이 다 올라왔던 건 아닌데요. 아이패밀리 SC가 잠깐 반등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랬었냐면은 리오프닝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쪽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한번 상승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완전한 리오프닝 그리고 중국도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개방이 되면서 이제 화장품 업종이 이제 요즘에 잘 가고 있죠. 근데 작년에 중국 쪽에 어떤 비중이 컸던 화장품사들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었는데 네. 이 회사는 일본이 현재는 매출 주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의존도를 줄였던 게 여기 이제 핵심이 아니었나. 그래서 주가를 지금 보시면은 여기 3월달 그리고 4월달이죠. 4월달부터 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네. 지금 15,000원대에서 26,000원대까지 소리 없이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하루하루 이게 올라가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날들이 많은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올라간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화장품 테마 중에 현재로서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종목이 살아있는 한 다른 저평가 화장품주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요즘 조금 심상치 않다고 해요.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다라는 평들이 있어서 화장품을 투자하실 때는 이 회사가 어디에 매출이 큰지를 보시고요. 현재 가장 성장이 빠른 곳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투자하고 있는 그리고 일본 쪽에 시장 진출해 있는 화장품사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마침 제가 또 오늘 도전산업과 종목으로 여기에 딱 들어맞는 화장품주를 가져왔거든요.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리오프닝에서 화장품 업종 중 아이패밀리 SC를 선택해 드렸습니다. 3월 16일경부터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4월부터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의존도는 줄이면서 일본 쪽 매출이 잘 나오면서 소리 없이 주가 강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종목이 살아있는 한 화장품 다른 종목도 잘 갈 것으로 말해드렸고 또 일본 쪽 진출 회사를 긍정적으로 봐드렸네요.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정보 더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드리는 종목들이 네. 원래 저는 공개 방송에서는 조금 좀 중장기 성향의 종목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요즘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저는 마음속으로는 좀 천천히 다들 데리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고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리오프닝을 제가 오늘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리오프닝의 효과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리오프닝 효과가 지금은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 실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업종에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잠시 후 도전상한가 종목으로 하나가 공개가 될 겁니다. 힌트만 드려서도 어떤 건지 여러분들 바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또 하나의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8시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께만 여러분께 살짝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오프닝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은데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오시면 좋겠고요. 8시에 여러분께 풀어드리고 가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네, 최근 전문가의 추천 종목들 수익률이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조만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관련 종목 2가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전략 종목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특징주에서 다뤘던 조선 관련주 5월 23일에 매수했던 1승입니다. 5월 안에 시세 날 종목이다 추천드렸고 지난주에 이미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4,450원 또 올라올 것으로 말해주셨고 오늘도 또 올라왔었네요. 장중에 네. 12% 급등, 5%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5월 안에 좀 수익을 드릴 만한 종목으로 드려서 네. 31일 마지막 날에 기분 좋게 수익 실현은 되기는 했는데 그쵸. 이게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네. 못 파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 종목은 한 번의 시세를 목표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 또 갔다 왔더라고요. 네. 근데 또 점심 때 올라가지고 또 못 파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이 종목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4,450원이라는 목표가만 잘 기억하시고 계시면은 또 팔 수 있으니까 못 파셨다 하시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좀 종목이 좀 많아서 빨리 현금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일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선주 분위기가 뭐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일승은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는 있는데 제가 왜 목표가를 4,500원, 600원, 700원까지 제시를 하지 않느냐면 요게 좀 부담스러워요. 여기 요 날이죠, 요 날. 5월 16일 날. 이날이 바로 상한가를 만들고 난 바로 다음 날인데 이날 음봉이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 한 15% 정도 되는 음봉인데요. 이게 왜 기분이 안 좋냐면 딱 흐름들이 그래요. 어떤 매물대를 뚫고 막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제 터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 4,500원대 위에서 아이고 구조대가 언제 오나 지금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4,500원 이상으로 잡지 않는 거고요. 떨어질 때 담아서 한 4,400원대 넘어가면 팔자라고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단기로 좀 몇 번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이 종목이 제가 4,500원이 매물대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또 해도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제가 또 3차 목표가 네. 다시 한번 재공략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드릴 거니까 톡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1승 혹시라도 오늘 매도하지 못하셨더라도 4,450원 또 갈 것으로 내일이라도 정리 전략 드렸고요. 4,500원 돌파 시에는 3자 목표가 전문가님의 채팅방에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9일에 매수했던 화인서킷입니다. 지난 AS 때 14,500원에서 목표가 16,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드렸고요. 이런 전기차 충전 설비가 좀 잘 가속화되고 있다 말씀드렸고 5거래일째 상승세 이어지면서 오늘 장중에 21% 급등 또 마감도 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화인서킷의 추세가 좋네요. 네, 네. 제가 화인서킷은 들어갈 때마다 거의 20-30% 수익들 네. 지금 내고 있는데 언젠가 또 들어갈 거예요. 네. 뭐 오늘은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좀 짓겠습니다만 다음번에 기회가 또 오기를 바라겠고요. 화인서킷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처음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이제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또 하나는 전기차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 이 회사가 2월 달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따로 알아보니까 이거 좀 괜찮은 회사인데 너무 좀 이렇게 저평가된 거 아닌가 싶어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처음 드렸을 때가 이때였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3월 달 한 중반 넘어가면서 그때도 우리 장이 잘 가다가 약간 휘청할 때였었는데 그때 이 종목이 우리한테 또 큰 수익을 또 갖다 주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 기다리고 2달 기다리고 하다가 최근에 요쯤에서 다시 한번 요 바닥 구간 요 구간에서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들여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5월의 마지막 주 상승 시작 그리고 오늘 마지막 터지면서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뭐 20% 이상 수익 실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표가를 좀 제가 좀 더 상향 조정한 것도 이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기분 좋게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떨어지면 한번 사볼 생각이고요. 이제 이 종목이 만약에 오늘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윗꼬리가 좀 길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윗꼬리보다 몸통이 더 큰 상황이 됐다면은 그러니까 종가가 17,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제가 목표가를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오늘 그런 흐름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그냥 매도 의견을 드리는 상태이고요.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께도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알았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언젠가 제가 이 종목은 또 하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서 지우지 말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인 서키트 여러 번 수익 냈던 종목인데요. 오늘 다시 수익 실현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매수 시점 다시 한번 제 전략 드릴 테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31일에 매수했던 일지테크 자동차 부품 관련 소형 종목으로 마그나와 함께 동반 상승 가능한 이런 애플가 재료 있는 부분으로 추천해드렸는데요. 금요일에 6% 강세 보였고 오늘도 장중에는 2% 오르다가 약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일지테크도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방송에서 제시한 목표가는 오늘 사실 도달은 했어요. 네. 아침에 이제 바로 올라가지고 저도 이제 깜빡하고 있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팔아야 되냐고 질문하셔가지고 보니까 목표가 도달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또 옵니다. 또 오고요. 이 일지테크라는 종목이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여러분께 추천을 이제 드렸던 종목이고 또 요즘에 이제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시세가 좀 잘 나다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에 좀 단기 성향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나쁘지 않았고 금요일 날 시세 그리고 오늘 차익 실현 이렇게 해서 짧게 딱 제 계획대로 매도가 좀 된 상태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애플카 재료가 있는데 오늘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새벽 2시인데요. 미국 시간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오전 10시, 한국으로는 새벽 2시. 이게 뭐냐면은 애플의 이제 연례 개발자 회의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WWDC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애플의 새로운 것들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애플의 MR 헤드셋. 과연 헤드셋이 나올 것인가? 이거이 제일 큰 관심사고요. 두 번째 예상되는 건 뭐냐면 이 애플 인공지능이에요. 분명히 전 세계 트렌드가 인공지능인데 애플도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애플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최근에 한 3, 4년간 단골처럼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애플카 과연 언제 나오냐? 그렇죠.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또 하나 기대하는 건 뭐냐면 폴더블 폰이에요. 애플도 폴더블 폰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첫 번째는 헤드셋, 그리고 인공지능, 네. 그리고 애플카, 애플카. 폴더블. 분명히 4가지 중에 2개 이상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일지테크는 애플카에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애플에서 어떤 걸 얘기할 것인지 아직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면 내일 추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물론 매도를 했어요. 네.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매도했지만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밤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저는 바라고요. 내일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400원이니까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지테크 오늘 목표가 도달 완료했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 WWDC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헤드셋, 애플 인공지능, 애플카, 그리고 마지막 폴더블 관련 4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재료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다고 말해드렸고요. 여기에 일지테크는 애플카 부분 더 좋게 나온다면 주가 내일 다시 한번 상승 여력 있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5일에 매수했던 스코넥 메타버스이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애플 MR 헤드셋 관련 부분 재료도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5% 가까이 올랐고요. 종가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끝이 냈고 지난 금요일에도 10% 가까이 강세를 보였네요. 네, 사실 네. 금요일 날 목표가인 14,500원에 도달은 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요즘처럼 종목들이 너무 순식간에 왔다 가는 게 있어가지고 목표가 도달한 거 보고 팔아야지 하면은 이미 늦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미리 목표가 14,500원이구나 라고 해서 딱 그때 매도 걸어두신 분들은 중간에 갔다가 왔다 이제 치고 가면서 익절을 하셨는데 이제 보고 파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못 파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 종목은 어차피 제가 한 번의 시세로 여러분께 이거 한 번 드리고 그냥 뭐 빠지면 끝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저는 이제 2번, 3번 갈 거를 생각하고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금요일 날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냥 저는 조용히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 정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저랑 여러분들만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뉴스에서 너무 크게 떠들었어요. 그냥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뭐 애플 스코넥에 수혜주다 막 이게 막 너무 나오다 보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문에서도 뉴스에 판다. 네. 딱 그 뉴스에 파신 분들이 금요일에 좀 많았어요. 아쉽게도. 그래가지고 이제 음봉이 좀 기분 나쁜 음봉이 나왔는데
결국 올라갈 수 있고요. 주가 분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제가 하다 보면은 종목은 기억하시는데 목표가, 손절가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 잘 케어해드리니까 당연히 그러신 거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장중에 잠깐 갔다 오는 경우들이 요즘 좀 많다 보니까 목표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콘의 주가 추가 상승 여력 있다, 끝나지 않았다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SY입니다. 재건 관련 종목이고요. 오늘 6% 강세 마감 보였고 3거래일째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A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SY는 왜 AS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냐면 네. 오늘 아침인가요? 개장 전에 그 뉴스가 하나 속보가 나왔던 네. 게 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쪽에 굉장히 강한 공세를 펼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나라 한국장 개장 전에 막 언론에서 떠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선물도 좀 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장 끝나고 방금 전에 속보 나온 걸 보니까 사실 무근이다 라고 하면서 참 우리나라 장 개장 전에 악재 터트리고 끝나고 나서 해소되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출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네. 이런 상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전쟁보다는 물론 전쟁도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SY가 저는 먼저 이제 움직였다고 보고요. 네. 예전에 같이 움직이던 종목 중에 현대 에버다임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예전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움직였던 건데 오늘 흐름들이 괜찮았었어요. 물론 그 중에 대장주는 SY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그 가격을 생각해 보면 참 오래 기다렸지만 그래도 주가가 잘 올랐잖아요. 네.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들어가서 그래서 오래 기다렸었던 만큼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흐름은 나쁘진 않은데 SY는 다시 5,000원을 넘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 여기 요 5,100원대까지 올라갔던 5월 26일 날 있죠. 이때 저희도 매도했던 날인데 이때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 누가 다 샀다는 얘기예요. 누가 샀었겠어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다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4,500원, 5,000원 요 사이에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는 오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네. 대신에 저는 이 재건 관련주가 SY가 올라갔을 때 다른 재건주가 못 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 종목들은 저는 관심 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SY는 혹시 보유하고 계신다면 요 종목 그냥 매도 의견 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네, SY 재건 관련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4,500원 두툼 매물대가 이치해 있기 때문에 매도로 정리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하나기술이고요. 5월 25일에 매수한 종목이죠. 매수가 66,100원이었습니다. 하나기술 오늘 강세 보였고 최근 5거래일째 상승 추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어떤 이야기 네. 들어볼까요? 일단 7만 원 넘어갈 때까지는 그냥 네. 조용히 저는 이제 보고 있다가 네. 따로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요즘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소리 없이 잘 가는. 네. 이게 딱 제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조용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확 급등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그래서 하나기술이 이제 배터리 쪽인데 이 2차 전지가 사실 4월 달에 정점을 쳤어요. 네. 그때 에코프로랑 이런 것들 막 시절일 때 기억하시죠? 그때 정점을 좀 치고 나서 지금 이제 좀 떨어지는 흐름들인데 한동안은 저는 2차 전지가 우상향보다는 좀 내려갈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왜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반등하고 떨어졌다 반등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그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시점이라서 하나기술을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좀 드렸고 요즘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 하나기술에 대해서 리포트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보니까 목표가를 8만 원까지 제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표가가 일단 7만 3천 원 정도, 7만 5천 원 가기 전에 매도를 저는 목표를 드렸기 때문에 네. 증권사에서 보는 시각보다 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겠죠. 당연히 제가 보는 목표가가 더 달성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 제가 설명드릴 만한 건 없고 그냥 잘 가져가셨다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익절 될 것 같아요. 목표가 도달 가능할 것 같으니까 네. 잘 가져가셨다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매도 드릴 때 그때 기분 좋게 파시고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7만 원 선까지 보유로 또 이번 주 안에 빠르면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오늘 2% 상승 마감세를 보였는데요.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바이오 제약주가 좀 핫합니다. 네. 주가는 그렇게 막 많은 바이오가 움직이진 않지만 시장의 재료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네. 그 다비드 전문가님께서도 바이오 얘기만 맞아, 하시더라고요. 바이오 시리즈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것만 한 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공감이 좀 되는 게 네. 지금 시장의 재료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오늘부터 미국에서 시작하는 바이오 USA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의 크고 작은 대기업, 중소기업 단체들이 이번에 총 몇 개 기업이 참가했냐면은 총 500개가 넘는 기업이 이번에 바이오 USA에 참가했다고 해요. 그만큼 한국에서 한국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바이오 제약 산업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K 바이오를 알리고자 하는지 그런 의지도 저는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해서 요즘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각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유바이오로직스 물론 제가 추천드린 지 좀 오래돼서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시기예요 지금. 아니 오래 기다렸는데 이거 언제 터지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SY 보셨죠? 네. SY가 오래 기다렸지만 수익이 그래도 20% 30% 발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유바이오로직스도 그동안에 공매도도 그렇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회사는 좀 무거운 회사예요. 대형주다 보니까 중소형주처럼 막 갑자기 급등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올라가면서 10,000원이라는 벽이 일단 있어요. 10,000원 뚫고 나면은 12,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목표가는 뭐 5% 10%가 아니라 일단 SY처럼 20% 30% 목표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000원대 8,000원대 굉장히 싼 거예요. 저평가 구간이니까 이번에 바이오 USA 행사에 끝나고 나서 아마 바이오 제약주들은 많이 저는 재평가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중에 유바이오로직스도 꼭 잊지 말고 제가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바이오 USA 행사 모멘텀과 정부의 이런 바이오 관련 정책 사업 추진 부분 그리고 바이오주 관련 긍정적 시간 들이면서 12,000원 선까지 무난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AS 도와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벌써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리오프닝 네. 엔데믹 수혜주로 가져왔고요. 네. 아까 제가 화장품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네. 이 종목도 제2의 아이패밀리 SC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회사도 지금 일본 쪽의 매출이 굉장히 커져가는 그런 회사고요. 실제로 재작년부터 일본 쪽 매출이 커지면서 지금 중국의 의존도를 많이 줄여가지고 현재는 일본과 한국에서 주로 매출을 내는 그런 화장품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본의 사이트인 Q10에서 지금 4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상품이 있고요. 특히 남성 화장품 쪽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은 화장품이 본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화장품을 신사업으로 하고 나서부터 회사가 살아났어요. 그전에 하고 있던 본업은 전통과 역사가 있지만 신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하향세였지만 이번에 화장품 사업을 붙이고 나서부터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화장품의 관련주로 오늘 가져오게 됐고요. 네. 두 번째 힌트.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은 자회사인 큐브엔터의 아이돌이죠. 네. 우리 여자 아이들이라는 가수 걸그룹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요즘에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네. 신곡인 퀸카라는 곡이 있어서 저도 요즘 들어봤어요. 뭐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다른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취향이
맞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올드한 취향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잘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전문가님은 네. 어떤 취향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산울림 같은 게 좋습니다. 아, 산울림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큐브 엔터가 지금 네. 이제 일본 쪽에 매출을 내고 있고 네. 이 회사가 일본의 화장품 사업 하고 있는 게 서로 시너지를 좀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하고 있던 사업에서 화장품을 붙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어떤 공시가 있었냐면 기존의 사업을 떼어내고 화장품을 주력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아까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예제를 들어서 그쵸. 핵심 사업을 가져가는 쪽과 못 가져가는 쪽의 주가가 완전히 엇갈린다는 걸 보여드렸었죠. 네.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주력 사업을 화장품으로 결정을 했고 이쪽을 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어찌 보면은 어떤 모래주머니가 달려 있었는데 그거를 털어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주가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요일날 시세가 한번 났고요. 그리고 목요일날도 시세가 한번 났던 종목인데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음봉이 나왔으니까, 눌림목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살짝 떨어질 때 음봉에서 잡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한 가격 전략은 8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목표가는 5% 이상 잡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도 요즘에 제 추천주의 특성상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또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픈의 엔데믹 관련 수혜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화장품 쪽 신사업 진출하면서 긍정적 평가 받고 있고요. 특히 일본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로 자회사 큐브엔터, 여자아이들 성과에 마지막은 적자 사업 부분 물적 분할로 이렇게 모래주머니 뗀 것처럼 가볍게 향후 긍정적 주가 전망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방송에서 네. 실적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갑니다. 네. 오늘도 좀 적게 했는데요. 공개 방송에서 많이 할 겁니다. 네. 지금 조선주가 좋은 이유가 뭐죠? 바로 실적이죠. 지난번에 자동차가 엄청 잘 갔던 이유가 뭐죠? 바로 실적이었죠. 실적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다음에 실적을 견인한 산업은 저는 바로 엔데믹 사업, 리오프닝이라고 보여지고요. 리오프닝 관련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거르고 걸러가지고 옥석 가리기를 제가 다 해서 여러분께 가져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에서는 잠시 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과 한 종목을 더 공개를 드릴 텐데요. 요거는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만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이고 엔데믹 수혜주 요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8시 공개 방송 오셔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꼭 확인하셔서 지금 어렵고 좀 재미없는 장이지만 또 시원한 수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 조선주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추후 상승세 예상들은 리오프닝 관련주로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